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. 한때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한국 인디게임이죠. 픽셀 프린세스 블리츠입니다. 아, 네. 기억나네요. 네. 귀여운 캐릭터의 컨셉도 되게 야심찼는데 지금은 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기사나 커뮤니티 글, 위키 정보 이런 것들 보면서 이 게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2016년이었죠, 아마. 그 누리웹 같은 커뮤니티에 개발자분이 직접 닉네임이 해파리였죠. 네, 맞아요. 해파리님. 그분이 게임을 소개하면서 확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이게 로그라이크 액션 RPG인데 FTL이나 아이작 같은 게임들의 장점을 좀 섞었다.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때 그 설명 듣고 되게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쿠르나라는 주인공 캐릭터 픽셀 아트도 정말 매력적이었고요. 네, 캐릭터가 진짜 귀여웠죠. 그래서 그런지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. 스팀 그린라이트도 통과하고 킥스타터 펀딩을 했는데 와, 이게 대박이었죠. 그쵸. 목표 금액이 한 7만 7천 유로 정도였는데 그걸 그냥 훌쩍 넘어서 10만 유로 이상, 후원자도 3천 명 넘게 모았으니까요. 정말 대단했죠. 그 란체 게임즈라는 팀 이름으로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와, 이거 진짜 인생 게임 하나 나오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. 진짜 시작은 엄청 화려했네요.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네, 뭐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는데 점점 약속들이 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2017년에 베타 테스트, 2018년 3월에 출시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아, 그게 다 밀렸군요. 네, 계속 연기가 됐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원자들이랑 소통도 좀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. 소통 문제도 있었고 또 펀딩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? 아, 맞아요. 그게 2018년인데 갑자기 2차 펀딩을 또 진행했어요. 네. 이미 목표액 넘겼는데 또요? 네, 이유가 좀 황당했는데 개발팀이 독일에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예상 못한 부가가치세, VAT라고 하죠. 그게 19%나 붙었다는 거예요. 아, 세금 문제 때문에. 네, 근데 이미 목표액을 넘긴 상황이었고 또 개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하니까 좀 비판이 많았죠. 그렇겠네요. 후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을 수도 있겠어요. 그쵸. 이게 크라우드 펀딩 하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개발자가 예상 못한 비용이 생기는 거랑 또 후원자들은 처음 홍보 보고 기대한 게 있잖아요. 그게 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죠. 그 이후로도 그럼 상황이 딱히 나아지진 않았군요. 네. 몇 년 동안 계속 출시 연기만 반복되고요. 심지어는 업데이트 소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기간도 꽤 길었어요. 2020년 6월부터 한 2022년 12월, 거의 2년 반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. 와, 2년 반이요. 그 정도면 진짜 그쵸. 그래서 이게 게임이 나오긴 하는 거냐, 사실상 베이퍼웨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죠. 베이퍼웨어. 개발자분도 좀 힘든 상황을 내비치기도 했다면서요? 네, 본인이 직접 트위터 같은 데다가 자금이 부족하다,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마이티 넘버 나인 때 생각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. 그 악명 높았던. 네. 개발이 늦어지는 와중에 게임 내용 자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것도 좀 큰 문제였는데 처음에 로그라이크 액션 RPG였잖아요. 근데 갑자기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바꾼다 했다가 또 덱빌딩으로 간다 했다가 장르가 계속 바뀌어요. 네. 막 방향을 못 잡는 느낌이었죠. 한때는 슬레이더 스파이어랑 너무 비슷하다. 이거 표절 아니냐.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어요. 표절 의혹까지? 네. 거기다가 개발 엔진도 원래 유니티였는데 고도로 바꿨고요. 또 갑자기 스핀오프 게임을 만든다고 발표했다가 그것도 그냥 취소해버리고. 스핀오프요? 본편도 안 나왔는데. 그렇죠. 심지어는 게임 제목에서 아예 픽셀을 빼버리고 그냥 프린세스 블리츠로 바꾸기까지 했어요. 뭔가 좀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네요. 네, 게임의 정체성 자체가 막 한들인 거죠. 근데 더 큰 문제는 개발 과정이 투명했냐 하는 부분이었어요. 아, 투명성 문제. 어떤 거죠? 개발 중간중간에 스크린샷이나 영상을 공개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게임 플레이 화면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같은 걸 보기 좋게 짜집기 한 거다. 일종의 모업 아니냐?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동 안 하는 그냥 보여주기용 그림 같은 거다. 그렇죠. 근데 논란이 더 커진 게 개발자 본인이 이걸 트위터 같은 데서 약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. 아, 진짜요? 인정을 했다고요?
뭐 명확하게 내 목업입니다 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거죠.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되게 짧은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 요소는 거의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고요. 참 논란이 끊이질 않네요. 다른 의혹들도 또 있었다면서요. 네, 뭐 자잘한 것까지 하면 정말 많은데요.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독 이 게임 글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나무위키 같은데 정보가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거 혹시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. 바이럴 마케팅 의혹? 그리고 게임 개발은 계속 늦어지는데 개발자 개인이 뭐 커미션이나 팬아트 같은 다른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니 게임 개발은 언제 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. 아, 개발 지원 중에 개인 작업을? 네, 심지어는 이 개발자의 전작, 모바일 게임 중에 디그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환불도 제대로 안 해줘서 약간 먹튀의 논란이 있었다. 이런 과거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. 야, 정말 파면 팔수록 뭔가 계속 나오네요. 네, 결국 이 프린세스 블리츠의 이야기는 그 엄청났던 기대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걸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그쵸. 처음엔 정말 다들 기대했는데 약속은 계속 안 지켜지고 소통은 부족하고 게임 방향은 계속 바뀌고 의혹은 쌓이고 결국 후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이 완성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한 소통과 약속 이행이 중요한지 이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후원자들이 가진 기대와 또 개발자가 마주하는 현실, 사이의 간극,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이게 단순히 한 게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인디게임 개발 환경 자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아니면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. 네. 이 길고 긴 기다림과 수많은 논란들, 이 여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